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숙제 끝냈어요. 이 문장 영어로 바로 할 수 있나요? 눈으로 보면 이 문장 알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툭 나올 수 있어야 진짜 내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쉬운 영어 문장들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제 끝냈어요부터 해보면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만약 내가 뭐뭐 하셨어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때 뭐를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did you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 can you였나 do you였나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한다면 이미 열차는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뭐 하셨어요? did you. 그리고 끝내다 너의 숙제를 finish your homework. 한국어와 달리 동사부터 나오고 끝내면 무엇을 끝내는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완성된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눈으로 보면 저거 맞다 저렇게 썼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10문장 보여드리면서 그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도 절대 꿈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는데요. 밖에 비 오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Is it raining outside?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는 진행형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냥 it rains, 비가 옵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it is raining,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를 is it raining? 주어 동사 순서 바꾸면 이거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나요? 라고 묻는 거죠. 거기다가 밖에 outside를 붙이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Is it raining outside? 한 번 더요.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re you ing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는 it을 사용해서 문장을 시작할 수 있고 이거를 진행형으로 하고 순서를 바꾸고 이거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올 수 있게 입으로 따라 말하는 겁니다. 꼭 큰 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두 번째 문장은 아이가 몇 명 있나요? 얼마나 많은 아이가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 꺼내주시면 되고요.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만났을 때 이제 아이 관련 얘기할 때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보통 셀 수 있는 걸 물어볼 때 how many라고 하고요. 셀 수 없는 것들은 how much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How many children? 얼마나 많은 아이가 do you have?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have라고 해서 꼭 가지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have 동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영어에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Do you have this? 이거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있나요?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있나요? 아이가 몇 명 있나요?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요. 오늘 저녁에 외식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죠. 외식할래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how about ing 형태입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How about 그 다음에 외식하다는 먹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다라고 해서 eat out. 이거는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외식하는 거 나가서 먹는 거니까 eat out 아닌가요? 라고 정말 100명 중에 1명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계속 만들어보고 그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기억됩니다. 그냥 뭐지 말할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혼자 이러지 않을까라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ng 형태로 How about eating out? 이렇게 두 번째 의미단이 흘러갔고요. 마지막 오늘 저녁 tonight.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외식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또 할 말 없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차로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교통수단 어떤 걸 활용하는지 물을 때는요. How do you get to work? 이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패턴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How do you? 하나씩 보면 how는 어떻게, do you는 뭐뭐 하나요? 이거를 뭉쳐서 하나의 패턴처럼 우리가 배우곤 하죠. How do you? 어떻게 뭐뭐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 to work. 이거는 출근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근하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연스럽게 어떻게 출근해요? 라고 일단 번역해 주시면 돼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출근은 어떻게 하나요? 한번 더 해볼게요. How do you get to work? 다섯 번째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행 가면 이건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소심한 시절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표지판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야, 내가 해외까지 왔는데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 하긴 그렇다라고 해서 영어 못할 때도 이거는 외워서 썼던 것 같아요. Where is the restroom? 보통 공공화장실 이런 것들을 restroom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약간 헷갈리면 해외 나가셔서 이렇게 간판 보시고 restroom이라고 적혀져 있네. 그렇게 한번 다시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뭐는 어디 있어요? Where is? Where is?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여기다가 이제 장소만 바꿔주시면 돼요. 편의점을 convenience store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편의점 어디 있어요는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버스 정류장은 bus stop.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어요는 Where is the bus stop?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요 문장 바로 얘기할 수 있게 꼭 연습해 주시고요. 단어 바꿔서 내가 아는 장소들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더 나빠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요. It could have been worse. It could have been wors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조금 어색하고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발음이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Could have pp. 근데 could와 have가 이렇게 축약형으로 could가 되는데요. 보통 발음할 때는요. could've, could've처럼 많이 발음돼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빠질 수 있었다. 비동사는 pp 형태가 bean이 되거든요. 그래서 it could have been worse.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나빠진 거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는 could have pp, could have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기억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약간 감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또 다른 문장 또 만나보고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만나보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It could have been worse. 다 같이 해볼게요. It could have been worse. 일곱 번째는 그는 부모님과는 달리 매우 키가 큽니다. 자, 그냥 그는 매우 키가 커요. 이게 기본 문장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뭐와는 달리. 이때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He's very tall, unlike his parents. 바로 unlike입니다. like는 좋아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고요. 뭐뭐와 같이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앞에 on을 붙이면 반대 의미가 되거든요. 뭐뭐와 같이가 아니라 뭐뭐와 달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는 정말로 키가 커요. He is very tall.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키가 작으신데 아들 막 키가 막 진짜 막 190 되는 겁니다. Unlike his parent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He is very tall, unlike his parents. 뭐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여기 형이나 동생이 있는데
그분들은 막 한 170대인데 얘만 185예요. 그는 형제들과는 달리 매우 키가 커요. He is very tall, unlike his brother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unlike를 사용해서 뭐뭐와는 달리 뭐뭐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여름의 더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뭐 9월 말이 다 됐고요. 이제 더위가 거의 가셨죠. 그런데 올 여름에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I can't handle the heat in the summer.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할 수 없다고 할 때 I can't. t 사운드 붙여주셔도 괜찮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꼭 강세 넣어주세요. I can't. I can't. 이렇게 말이죠.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handle. handle은 어떤 손의 이미지가 떠올리지 않나요? 뭔가를 다루거나 견디거나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handle the heat. 이렇게 되면 상황상 더위를 견디는 거구나. 더위를 감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 can't handle the heat. 저 더위 감당 못해요. I can't handle the heat. 이렇게 되고요. 어떤 더위죠? In the summer. 어떤 계절을 말할 때는요. In the spring, in the summer, in the fall, in the winter. 이렇게 in을 사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in the summer. 저는 더위 감당 못해요. I can't handle the heat. 여름에 말이죠. In the summer. 여름 더위 감당 못합니다. I can't handle the heat in the summer. 이렇게 더운 때 얘기하면 되고요. I can't handle the cold in the winter.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9번째는요. 저 오후 3시에 치과 예약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약속이 아니라요. 어떤 변호사나 치과 의사와 같은 돈을 주고 서비스 받는 거 이런 거 약속이 있다고 할 때는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at 3 p.m. appointment 이 단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요. 패턴처럼 I have an appointment with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lawyer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dentist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예약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at 3 p.m. 오후 3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시간을 콕 집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have an appointment with 너무 have an appointment 이렇게 하나씩 또박또박 하는 것보다 have on을 have on 그리고 뒤에 appointment 이건 강세가 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 an appointment가 아니라 I have an appointment with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원어민들도 이렇게 연음을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at 3 p.m. 이렇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했던 일 기억해요? 덩어리 3개 딱 보이시나요? 영어로 Do you remember what we did last summer? 일단 질문하고 있죠. 뭐뭐 하세요? 뭐뭐 해요? 라고 질문하면 Do you? 했어요? 라고 과거를 물어보면 Did you? 이렇게 상황에 맞는 게 바로바로 꺼낼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기억하세요니까 remember를 더해서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뭐 Do you remember me? 저 기억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했던 거,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하면 what 주어 동사를 문장 중간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 What we did. 이렇게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꺼내 볼게요.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우리가 했던 거요. What we did. 그런데 마지막
그게 언제죠? last summer, 지난 여름, 작년 여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기억하세요는 do you remember? 우리가 했던 거. what we did. 작년 여름에 last summ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 여름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do you remember what we did last summer?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등장하기 좋은 대사죠. 여러분들도 친구 이제 만나시면 야, 우리가 작년 여름 했던 거 기억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요즘 가을인데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상적인 문장 바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문장을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문장을 하나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부터 해볼까요? 영어로 It's very hot these days.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날씨 얘기할 때 뭐 the weather is라고 시작해도 되지만 정말 간단하게 it is 줄여서 it 이거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It's sunny, it's cloudy, it's windy 이런 식으로 말이죠. 더우는 hot, 아주 더워요. It's very hot. 물론 it's too hot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very hot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즘이라고 하면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 어떻게 되죠? It's very hot these days. 한 번 더요. It's very hot these days. 이렇게 문장 기억해 두시면 여름에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시간 흘러서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12월만 돼도 좀 더 추워져서 정말 달달달 떨 수도 있습니다. 가을 없어지고 바로 겨울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it's very cold these days. 단어만 바꿔서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10가지 표현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 영어 자신감 생겨서 나중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도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그냥 감기 정도. 그 정도에서 제가 콜록콜록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약간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You should see a doctor. You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should를 사용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 이 정도의 의무감은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봐. 이런 느낌이 should라고 볼 수 있겠죠. You should. 만약 진짜 강력하게 너 꼭 가야 돼. 너 가기 싫어도 무조건 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you have t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볍게 should를 사용해 볼게요. You should. 그리고 병원에 가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Go to the hospital. 이거는 진짜 질병, 정말 아프고 큰 병일 때 병원에 가는 거고요. 진찰받으러 가는 가벼운 질병은 see a doctor.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너 감기야? 기침 좀 하네. 이럴 때는 You should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제가 기침한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다고요? You should see a doctor.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꿔볼까요? How often do you eat out? 요거 빈도수 말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나 자주가 How often.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Do you. 이걸 같이 엮어서 How often do you 패턴. 제가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헬스장에 가세요? 얼마나 자주 외식하세요? 영어 공부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등등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식하다만 알고 있으면 끝나겠죠? 외식을 하는 건 밖에 나가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다의 eat, 바깥으로 나가는 out, eat ou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How often do you?
외식하다, eat out. 완성되죠.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often do you eat out? 그렇죠. 세 번째는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매운 음식점에 데리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못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미리 한번 물어봐 주세요. Do you enjoy spicy food? 물론 lik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enjoy 동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좀 즐겨 먹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순수하게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like도 괜찮아요. Do you like? 혹은 Do you enjoy? 두 개 다 좋아요. 거기다가 매운 음식, 약간 중간에 된소리처럼 많이 발음돼요. spicy보다는 spicy. 약간 강세 주다 보니까 된소리처럼 많이 됩니다. spicy food 하면 매운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외국인들은 매운 음식 잘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떡볶이가 맛있어도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Do you enjoy spicy food? 만약 yes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아는 맛있는 매운 식당을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Do you enjoy spicy food? 나중에 대답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enjoy spicy food. 혹은 I don't enjoy spicy foo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즐겁게 놀고 헤어질 때 bye bye 라고 한 다음에 I had a great time today. 이 정도 인사말 넣어주시면 아주 적절합니다. 보통 가지다라는 의미로 have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거나 질병을 가지거나 좋은 시간을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인 had를 사용해서 I had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today를 붙여서 I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ad a great time today. I had a great time today.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Say hello to your family. 안부 전하다. 특정한 단어가 딱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say hello to 이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이렇게 외우면 간편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활용성도 떨어지고 쉬운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걸 조합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도 훨씬 더 알아듣기 쉽거든요. 그래서 say hello to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입니다. 당신 가족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거니까 say hello to your family. 당신의 아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Say hello to your son. 철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Say hello to 철수. 이런 식으로 대상만 바뀌면 돼요. 한 문장만 기억하면 정말 이게 10문장, 20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꿔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 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약간 이런 말투로 Say hello to your family. 조금 오버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약간 말투, 실전처럼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거 검은색으로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쇼핑을 하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검은색이 딱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Do you have this in black? Do you have 어떤 물건 in 특징? 규칙처럼 외워두셔도 괜찮지만 사실 나중에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장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Do you have this in red, blue, black, white 이런 식으로 색깔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Do you have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면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내가 찾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가서 보통 처음에 물어보죠. 뭐 이거 있나요? 저거 있나요? 아니면 뭐 사진 보여주면서도 묻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Do you have this입니다. 거기다가 색깔까지 넣는다면 흰색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검은색이니까 in black. Do you have this in black? 한 번 더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파란색이 마음에 든다. Do you have this in blue? 초록색이 마음에 든다. Do you have this in gree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아우,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우리 별일 아니다란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상대방이 너무 큰 걱정을 하면 아우, 별일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Don't worry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don't. 보통 먹지 마, 가지 마. 뭐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데요. 걱정하다를 붙이면 반대가 되죠. 에이, 걱정하지 마. 당당하게 아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Don't worry.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째로 외워주세요. It's not a big deal. 큰 일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not의 강세 주면서 It's not a big deal. not과 어가 마치 한 단어처럼 not a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별일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죠. 걱정하지 마. 아, 별일 아니야. 어떻게 된다고요?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요리에 관해서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When it comes to cooking, my mom is the best. 우리 엄마가 최고야. My mom, 뭐뭐이다, is, 최고는 the best. My mom is the best.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 모든 분야에서는 뭐 최고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요리를 잘 하시는데 운동을 좀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좁혀주는 느낌으로 할 때 when it comes to를 쓸 수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그러면 동사의 ing, cooking,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가 최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는 이라고 어떤 이 분야를 조금 더 좁혀줄 때 when it comes to cooking.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엄마가 최고는 최고인데 그냥 최고가 아니라 요리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When it comes to cooking, my mom is the best. 한 번 더 해볼까요? When it comes to cooking, my mom is the best. 좋습니다. 9번째는 그녀는 동물들과 잘 어울려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사람이나 동물들과 잘 어울리거나 잘 다루거나 어떤 사물들을 잘 다룬다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단어만 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바로 She has a way with animals. 내가 알고 있는 건 way는 길이니까 그녀는 길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have a way with 이거를 통째로 뭐를 잘 다룬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는 단어로 엮은 문장들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들리면 정말 헷갈리기 쉽거든요. 분명히 아는 건데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이런 것부터 내가 내 문장으로 만드시면 나중에 듣기 실력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has a way가 들렸는데 뒤에 animal, 동물들을 잘 다룬다는 거구나. 한번 듣고 한번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만났을 때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리내서 얘기해 보세요. 그녀는 동물들과 잘 어울립니다. She has a way with animals. 한 번 더요. She has a way with animals. 그렇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정오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 확실해? 뭔가 물어보는데 야, 너 확실하니? 너 진짜야?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할 때 원어민들은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Are you sure you can be there by noon? 네, 좀 기니까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패턴, Are you sure? 확실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I'm sure. 저 확실해요. I'm not sure. 확신하지는 못하는데요. Are you sure? 너 확신하니? 이렇게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고요. 뒤에는 그냥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확실한지 묻는 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 단위는 You can be there. 보통 go there이라고 가다라고 하는 go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 확실하니, 가서 도착해서 있는 게 확실하니라고 해서 비동사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터미널 때 보면 이런 대사 있죠. I will be back.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come을 쓰지 않고 여기서도 비동사 사용해서 돌아와서 너의 근처에 있는 상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비동사가 이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으니까 활용된 문장들 많이 만나보고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You can be there. 너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 도착해서 있을 수 있는 거 확실해? 라고 묻고 있고요. 마지막, 데드라인을 의미하는 by,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진 by가 등장해서 by noon, 정오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너 확실해? Are you sure? 너 거기 도착하는 거 You can be there. 정오까지 말이야. By noon. 이런 식으로 어순이 조금 다르죠? 이 어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천천히 하나씩 가보면 Are you sure? You can be there by noon. 이런 식으로 영어의 어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장들 바로바로 꺼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저녁 6시에 먹어요.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내 문장이 아니거든요.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내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e usually have dinner at 6 p.m. 이렇게 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떠올리면 문장 만드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어요. We have dinner. 네, 그냥 have만 쓰는 것보다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 간단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we usually, 이렇게 동사 앞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We usually have dinner. 우리는 보통 저녁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런 추가 정보들을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t 6 p.m. 저녁 6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떠올리면 훨씬 문장을 만들기가 쉬워질 겁니다. 이런 문장들 제가 10개 준비했고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신세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돈을 좀 빌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좀 써야 되는 경우들 있죠. 그러고 나서 thank you, 이 인사가 조금 부족하다면 I owe you one, I owe you 라고 하기도 하고요. I owe you one, 내가 하나 신세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옛날에 유명한 팝송 중에 I owe you 하면서 쭉 이어지는 그런 팝송도 있죠. 저는 예전에 그걸 들었던 기억 덕분인지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어요, 당신에게 라고 해서 I owe you one, thank you. 이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당황하고 놀라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영어로 I'm freaking out. I'm freaking out. 이거는 강한 감정 반응을 나타내고요. 주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무서울 때 막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I'm freaking out.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놀랐어. 이런 상황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freaking out. I'm freaking out. 이걸 하나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단어가 3개, 4개 이 정도 되는 짧은 문장들은요. 한 번에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I'm
freaking out. 이렇게 한 단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I'm freaking out. 이렇게 해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문장은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랬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로를 해줄 때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I used to be like you.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used to 이거는요. 과거에 뭐뭐를 하곤 했었다. 지금은 하진 않지만 과거에 했던 습관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보통 I used to play golf. 나 예전에 골프 쳤었어. 지금은 안 치지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like you, 당신과 같은 상태. like는 좋아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랬었어. 너와 비슷했었어. 이런 의미로 I used to be like you. I used to be like you. I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단데 비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이거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 핸드폰이 방전됐습니다. 핸드폰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0%딱 꺼진 겁니다. 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원어민이 가볍게 쓰는 표현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My phone's dead. My phone is. 요 is가 축약형으로 그냥 s만 나옵니다. My phones. 이거를 뭐 풀어서 얘기하면 My phone is. 이렇게 되겠죠. 이게 is는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죠. 그래서 dead. 죽은 상태가 됐다. 뭐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겠지만 핸드폰이 죽으면 배터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전된 거,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My phone's dead. 다 같이 해볼게요. My phone's dead. Can I borrow your phone? 핸드폰 좀 빌려줄래? 야, 너 폰 있잖아 라고 하면 Oh, my phone's dead.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언제 이 표현을 쓸까라고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표현 얘기해 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실망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I'm really disappointed. 비동사를 사용해서 내 상태나 감정 등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에 따라오는 비동사는 am이니까 I'm disappointed. 나 실망했어. 그런데 그냥 실망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실망했어. 강조하고 있죠. 이거를 really. 정말 really. 나 정말 실망했어. I'm really disappointed. I'm really disappointed. 이렇게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하기보다는 최근에 내가 실망했던 일이 뭐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나 실망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과거에 내가 실망했었어 라고 하면 I am을 I was로 시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시제 있으면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m not ready yet. 오늘 비동사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거나 달리거나 가져가다 어떤 이런 동작이 포함된다면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동사가 잘 어울립니다. I run, I take, I make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ready 이거는 준비야 다가 아니라 준비가 된 이런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I'm ready. 나 준비가 됐어. I'm not ready. 나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끝에 yet을 더해주시면 돼요. yet. 그래서 I'm not ready yet.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죠. Are you ready?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그렇죠?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당신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요렇게 일찍 만날 걸. 그런데 일찍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시간을 되돌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뭔가 바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I wish를 사용해 볼 건데요. I wish는 뭔가를 바랄 때,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죠. I wish I could fly. 제가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과학기술이 뭐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새처럼 나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had met you. 여기서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had met을 사용해서 그것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earlier,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I hope, 뭔가 현실 가능한 걸 바랄 때 쓰는 I hope를 사용하겠지만 I wish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귀인을 만났는데 저 사람을 내가 좀 일찍 만났으면 지금 내가 더 잘할 건데, 혹은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영어를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지금 영어를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꼭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매일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8번째는요. 우리는 가방을 다 쌌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싼 걸 완료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이럴 때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We're done packing our bags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 앞에 있는 we are 이거는 빠르게 하다 보면 we are 하다 보면 원어민은 were처럼 많이 발음해요. 그래서 we're don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e're done. 우리 끝났어. 우리 다 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packing our bags. 팩하면 가방을 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packing our bags, 가방 여러 개를 싸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그냥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We're done, 우리는 끝났는데 여기다 ing 형태로 packing our bags, 가방 싸는 거를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가거나 이사 준비를 할 때 가방 쌌다는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동사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동사의 ing 형태, ing 형태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머리로 기억하면 까먹게 되지만 이 문장을 같이 따라 말하고 We're done packing our bags. We're done packing our bags.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사의 ing가 몸에 좀 기억되게 되거든요. 다른 문장 또 만나면 맞다 ing지 요 맞다를 한 3-4번 정도 하시면 나중에 실수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 얘기해보고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도 이 표현을 사용한 거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9번째는요.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주말에 약속 잡고 싶을 때 다양한 표현이 있죠. How about this weekend? 이렇게 how about을 사용해도 되고요. 하지만 원어민이 또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바로 동사의 work를 사용하는 건데요. work는 일하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면 일하다. I work. 저는 일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물이 주어로 오면 어떤 걸 작동하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주말 같은 것들이 오면 이게 괜찮다, 효과가 있다,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주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나요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말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신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this weekend, 이번 주말만 바꾸면 돼요.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이 되기도 하고요. Does next weekend 다음 주말이 되기도 하죠. 시간만 바꾸면 되니까 이 문장 그대로 꼭 따라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쉰다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taking next Monday off.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take off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내거나 쉬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사에다가 적절한 전치사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자주 사용하는 거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필수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동사를 모아서 또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기 나온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일단 위주로 외워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I'm taking 뒤에는 시간을 넣었죠. 언제가 휴일인지 쉬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여기서 미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I'm taking be 플러스 ing를 내줬는데요. 물론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간이 등장하면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미래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 한번 떠올려 보세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크게 어색하지 않죠? 너 지금 뭐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일 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우리 What are you doing? 진행형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be 플러스 ing를 사용해서 확실한 언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이런 게 좀 정해진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I'm taking next Monday off 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쉬고 있어가 아니라 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taking next Monday off.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상황들을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옷가게 갈 때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초 안에 나오면 네 문장 아니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게 자신감 있게 I love you, thank you 이런 것처럼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전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Can I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좀 가져가도 될까? 이거 좀 써도 될까? 이렇게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Can I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특히 여행 갔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는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되는데요. Try this on. 우리 try on을 사용해서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데요. 옷가게에서는 한번 입어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중간에 어떤 옷을 입는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것이라고 해서 this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try this on. 이걸 한번 입어보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죠? Can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한 번 더요. Can I try this on? 나중에 여행 가셔서 어떻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을 딱 들고 점원한테 가서 Can I try this on? 바로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0문장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죠?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이 표현을 외워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나온 동사 get. 저거는 뭔가를 얻거나 받다, 사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사, 특히 자주 사용하는 기본 동사들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get 동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해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get me wrong, 나를 잘못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하지 마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항상 사용하는 패턴인 don't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don't get me wrong, 나를 잘못 이해하고 알지 마,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 이 상황에서는 이 문장 그대로 한 호흡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문장 얘기하실 때 don't,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쓰는 이 패턴의 강세가 보통 주어지거든요. 강세 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Don't get me wrong.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강세에 들어가는 부분만 확실하게 줘도 훨씬 더 부드러운 멜로디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get me wrong. 한 번 더요. Don't get me wrong.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을 때 아이고 걱정하고 막 어떻게 살고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잘 살고 있겠지, 괜히 연락 와서 부탁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No news is good new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No news, 소식이 없는 거, is 뭐뭐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희소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No news is good news. 한 번 더 해볼까요? No news is good news. 한 번 더요. No news is good new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속담 같은 거니까 외웠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속담 같은 건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저도 이 벌레 같은 것들, 좀 큰 것들은 좀 깜짝 놀라고 약간 무서워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진짜 뭐 조그만한 거야 뭐 제가 처리할 수 있지만 막 바퀴벌레인데 막 손바닥만한 거 나온다. 그러면 뭐 건드리기 좀 무섭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진짜 비슷하게 생긴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once bitten, twice sh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속담 같은 것들은 사실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그대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Last Christmas라고 유명한 팝송 있죠?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한 2개월만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마 이 노래 계속 들으실 거예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잘 들어보시면 이 대사 나옵니다. Once bitten and twice shy, 이러면서 쭉 가는데 제가 노래는 못 부르기 때문에 음정 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ast Christmas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강의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Once bitten, twice shy. 짧으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밖에 비 오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후두구둑 뭔가 비 오는 소리가 들릴 때 창문 앞에 있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Is it raining outside? rain 하면 비가 오다인데요. 보통 주어는 it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해요. It is Monday, it is sunny, 이렇게 날씨나 요일 같은 거 얘기할 때 사람 주어 쓰기, 내가 월요일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큰 의미는 없지만 it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선 진행형으로 It is raining,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질문은 바꾸면 주어 동사 바꿔주시면 되죠. It is가 아니라 Is it raining? 비가 오고 있나요? 비 오나요? 라고 하는 거고요. 밖에 비 오나요? 라고 하면 Is it raining outside?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밖에 비 오나요? Is it raining outside? 한 번 더요. Is it raining outside? 소리내서 계속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문장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 좀 내버려둬. 막 너무 귀찮게 하거나 나 너무 막 의지하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면 나도 혼자 있고 싶다.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좀 소리를 외치는 끝에 느낌표도 제가 하나 붙여놨죠.
제 친구 중에 이제 아이가 한 2살, 3살 이제 말을 하기가 조금씩 시작했다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가 말 시키고 회사 가면 막 이것저것 원하는 거 많고 막 이러니까 정말 이 표현이 절실하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Leave, 내버려두다. Me, 나를 alone, 홀로. 나 좀 혼자 내버려둬.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네, 뭐 사람과의 관계 너무 피곤하다면 이 표현 한번 크게 외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6번째는 봄이 왔어요 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겨울이 왔어요 정도로 바꿔주셔도 괜찮은데요. 영어로 Spring has come. 왜 has come이라고 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has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동사 come, 오다는요. 과거, 왔다는 came, 그리고 pp 형태는 다시 come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조금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나오는 것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얘기해 보시고 또 나중에 come이 또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만나보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Spring has come. 현재 완료를 사용했죠.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와서 지금 또 온 상태인 겁니다. 뭐 와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봄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가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쌀쌀해진 것 같으니까 autumn 혹은 fall has come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마 뭐 조금만 지나면 바로 겨울 올 거거든요. 이제 겨울이 왔을 때 winter has come. 네, 딱 왔을 때 지금 뭐 겨울이 아니고 지나가거나 아직 오기 전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현재 완료는 지금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autumn has com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겨울 오면 또 바꿔주시면 되고요. 7번째 문장은 마침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마침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영어 문장 I happen to be free this afternoon. I happen to 요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I am free 하면 저 시간 있어요. free예요 라는 의미지만 happen to를 붙여서 I happen to be free 하면 마침 시간 있네. 이런 식으로 느낌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갑자기 바쁜 사람인데 막 시간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I happen to be free. 한 번 더요.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 happen to be free.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뒤로 빼주셔서 끝에 하나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가 되는 거죠. 마침 오늘 오후에 시간 있네. I happen to be free this afternoon. 한 번 더요. I happen to be free this afternoon. 좋습니다. 8번째는요.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어. 안 그래도 나 지금 샤워를 막 하려던 참이었는데. 네, 그냥 샤워할 거야. 샤워는 중요하가 아니라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이 느낌은 또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원어민들은 was about to 요거 패턴 사용해서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be about를 사용해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현재형으로 I'm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약간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뭐 5분 전, 10분 전이라도 좋으니까 그때 뭐뭐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런 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안 씻냐 이러면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안 그래도 내가 좀 전에 씻으려던 참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느낌을 한번 살려서 어색하게도 괜찮아요. 이 느낌이 한 번에 확 와닿기보다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느낌. I was about to have dinner.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접하다 보면 이 패턴의 느낌이 아주 깊게 다가오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인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어.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한 번 더요. I was about to take a shower. 9번째입니다. 매일 단 것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정말 그럴 수가 없을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can't help eating sweets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달콤한 음식들, 과자 같은 거나 초콜릿 같은 거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니까 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can't help 플러스 ing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참을 수 없다거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I can't help. 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참지 않을 수가 없어. Eating sweet. 단 것들을 먹는 거죠. Every day.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 나눠도 괜찮아요. 뭐뭐를 멈출 수 없다. I can't help. 정말 좋아하거나 매일같이 해서 이걸 진짜 지금 당장 멈추기에 무리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다를 거잖아요. 누구 같은 경우는 헬스 중독이라서 헬스장에 가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내가 즐겨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겠고 맛있는 걸 먹는 게 될 수 있겠고요. 혹은 나는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해서 청소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I can't help. I can't help.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골프라면 playing golf. 집을 청소하는 거. cleaning the house. 단 것을 먹는 거. eating sweets. 이렇게 상황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I can't help eating sweets every day. 매일같이 단 것을 먹는 걸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can't help. 요 패턴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거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있죠. 혹시나 해서 내가 말하는데 이 정보를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어민들은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Just so you know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때 이것이 마지막이란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참고로 말해두는데 Just so you know.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Just so you know.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데 Just so you know. 제가 한국어는 조금씩 다르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느낌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왔다. Just so you know. 이게 마지막이야. This is the last one. 이것은 뭐뭐입니다는 This is. 마지막 거 하나 The last one. This is the last one. 내가 이거 참고로 말해두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이렇게 발연기도 한번 넣어서 해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한 게 있었는데요. 감정이입을 살짝만 넣으니까 나중에 실전에서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살짝 해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Just so you know, this is the last one. 그렇죠? 해보셨죠? 네, 이렇게 어색하게나마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옷가게 가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표정이랑 손짓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번 딱 써주면 끝납니다. 마지막 퀴즈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적어보고 말해보고 이게 정말 좋은 활동이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